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4세 무렵까지 무려 3천만 단어를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 단순히 보험 서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이 아이의 무너진 발달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검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김혜나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죠? 코로나19 이후 아동 3명 중에 1명 정도는 언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거, 이젠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집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 또래보다 말이 늦는 것 같은데 병원에서 권하는 그 비싼 검사들 대체 왜 받아야 하는 걸까? 특히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서 병원 부설에 있는 아동발달센터 많이들 가시잖아요. 뭔가 검사 꾸러미를 받았는데 시작점에서 설명 없이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검사들 단순히 보험 서류를 위한 것이 아니죠. 이 아이의 무너진 발달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검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죠. 자, 검사를 받는 목적 3가지입니다. 일단 첫째, 진단 및 선별입니다. 아이가 그 또래에 비해서 지연이 있는가에 대한 선별이죠. 자, 두 번째, 강점과 약점 파악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치료 목표를 잡는 거죠. 세 번째, 치료 효과입니다. 이것을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를 잡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 이 치료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3가지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아주 대표적인 4가지 검사 도구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셀시입니다.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고요. 생후 5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대표적인 선별검사고요. 부모님이 직접 체크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이의 수용 언어, 듣고 이해하는 언어, 표현하는 언어, 사용하는 언어죠. 이 2가지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이 검사 도구의 목적입니다. 셀시를 통해서 아이의 발달 연령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24개월 아이가 18개월 수준의 셀시 결과가 나온다면 6개월 지연이라는 객관적인 수치와 지연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프레스입니다. 취약 전 아동의 수용 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를 검사하죠. 만 2세부터 만 6세 취약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고요. 셀시보다 더 큰 아이들에게 실시하는 전반적인 언어 평가 도구예요. 그림자를 통해서 선생님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시합니다. 프레스를 통해서 어휘, 문장의 이해 또는 문법 사용 이런 언어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휘력은 좋은데 문법 사용이 미숙한 아이를 정확히 진단해서 그걸 치료 목표로 세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REVT입니다. REVT. 수용 표현 어휘력 검사인 거죠. 만 2세 6개월부터 성인까지도 이 검사 도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검사는 아이의 언어 창고 크기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수용 어휘, 표현 어휘 능력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REVT를 통해 아이가 단어를 아는 것과 단어를 사용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이해는 잘하는데 말하는 게 좀 말수가 적어? 그러면 표현하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유텔입니다. 우리말 조음 의문 검사인데요. 만 2세 6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아이의 발음 능력, 즉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하는지를 평가하는 도구인데요. 말이 늦지는 않은데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유탭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말소리가 어떤 패턴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한정적으로 특정 음운에 국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일관된 패턴으로 혓바닥이 자꾸 앞으로 나와서 디귿 발음 내는 그 전방화를 보이는 건지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어떤 원인이 있어서 발음을 어려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명확한 발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검사 도구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단순히 부모님께서 그 센터를 믿고 맡겨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아이의 발달 관련 문제에 부모가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거 아세요? 3천만 단어의 차이. 그 언어 발달 연구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하트 앤 레슬리라는 연구에 따르면요. 가정 내에서 부모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의 양과 질이 이 추후에 이 아이의 IQ와 학업 성취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4세 무렵까지 무려 3천만 단어를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언어 치료를 받은 후에 같은 목표로 가정 연계를 해서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이 검사를 시작으로 부모님이 내 아이의 발달 상태를 이해를 먼저 하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발달은 아이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수행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저 전전긍긍 센터만 다니다 보면 뭐가 나아지는 건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가끔 이게 현타가 오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과 소통을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알게 되고 그게 보이기 시작하고 지치는 부모님의 마음에 좀 힘도 되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아니까 아버님, 어머님 마음이 좀 단단해지시죠. 가끔 선생님 시간 뺏는 건 아닌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건가? 이렇게 좀 질문하는 걸 조심스러워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으세요. 오늘 아이에 대해서 어떤 부분 어려워했나요? 집에서는 좀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그 외에 양육에 대해, 발달에 대해 선생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이 곧 아이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인 겁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질문할수록 우리 아이의 발달 속도는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막막함까지 부모님이 겪으신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빛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